안녕하세요. 간이역 MC 박선열입니다. 제가 무려 7회 동안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된 교육 자료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인데요. 그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이 있는 청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송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서울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벌써 오송역에 도착을 했어요. 오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역에서 한국교원대까지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셔틀버스도 다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타고 한국교원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송역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충북에는 참 여행할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여행하시다가 시간 남으시면은 이렇게 여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로 택시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국교원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한번 교육박물관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를 보면 한국교육사실 1, 2, 그리고 교육테마실, 학교사실이 이렇게 배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교육사실부터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사실 1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삶과 교육은 하나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사람, 그리고 삶, 교육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보면 삼국시대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네요.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홀로그램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왔을 때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시험의 시험지인데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글운동편에 나왔던 세종대왕님의 어진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최초로 만드신 한글은 최초의 언문이라 하대받으며 여성들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소해왕후가 편찬한 내훈, 송시열이 딸을 위해 쓴 개녀서 등이 한글 서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아야 들어봐라 명일은 신행이라 경계할 말 무수하다 오마의 짐을 싣고 금발을 꾸려매여 문 밖에 보낼 적에 다시 불러 할 말이 하고 많다. 또한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시험편에서 언급했던 사서오경이라는 책들이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국교육사실 1을 알아봤고요. 저희는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제시대로 넘어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이 있네요. 여기엔 고등국어 독본이 있는데 신기하죠? 국어라고 써 있는데 일본어가 적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어가 국어였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 후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한글 교재들이 보이고요. 저희가 한글운동에서 언급했던 한글학계에서 지은 큰 사전이 보이네요. 긴 일제시대가 끝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전시용 교과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전쟁 기간 동안 교육의 중점은 공산주의를 멸하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키우며 전쟁 중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미군이 버리고 온 막사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학교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6.25 전쟁이 끝나고 제1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는데요. 제1차 교육과정에는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이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제7차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여기 제가 썼던 교과서도 있네요. 뺑뺑이 돌리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뺑뺑이 돌리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나온 숫자가 바로 제가 배정받은 학교의 숫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화기부터 현대시대까지 교육과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교육 테마실입니다. 한국 교육의 발자취와 어린이 관련 테마 전시가 있네요. 이쪽에는 한글 지문자와 수화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민정음이 아니라 훈맹정음, 그리고 점자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조선시대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저렇게 사판을 사용하여서 글씨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1960년대 공부방이 있는데요. 60년대와 조선시대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공부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에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 테마실 둘러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사실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죠. 이쪽에 보시면 한국교원대학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985년도에는) 이렇게 허허 벌판이었던 곳이 2008년도에 이르러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획전시실입니다. 1년에 6, 7번 정도 전시가 바뀐다고 하네요. 지금은 권민정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은 전시가 자주 바뀐다고 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한국교원대학교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의 가장 메인 장소인 교육체험실입니다. 서당이네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답하라에서 봤던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정 고무실에 있던 그 만화방 아닌가요? 공명선거 있는 곳에 세나를 발굴한다. 이 문방구에 불량식품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했던 달고나 게임까지. 옛날 달고나는 연탄으로 만들었나봐요. 여기는 국민학교를 작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오, 진짜 옛날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옛날 국민학교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이 바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창문입니다. 교육한 만큼 보이죠, 여러분? 이쪽을 보면 국민체조를 배워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배워볼까요? 까먹은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네요. 이 옆으로 보시면 자그마한 노래방 부스가 있습니다. 동요가 여러 개 있네요.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공간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교원 사진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교원 사진관입니다. 이 안에서는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위치한 교육박물관에 와봤는데요. 제가 간이역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직접 와서 체험해보니 참 한국 교육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게 멋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열사분들께서 지금의 교육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한국 교육의 시대적 변천사가 가득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의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우리 교육에 대해 돌아보고 기억해보고 체험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저 박삼열과 함께하는 교육 역사 기획은 여기까지지만 여러분의 기획은 끝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